여름 방학 전날 나는 도서관에서 영양과 두뇌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했다. 기억력이 좋아지면 공부하기도 쉬워질 것 같아 흥미가 생겼다. 책에는 기억력을 높여주는 음식의 목록이 있었다. 무려 탑10. 나는 이 음식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보기로 결심했다. 첫째 날, 블루베리에 대해 알아봤다. 블루베리는 폴리페놀과 항산화제가 풍부하다고 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바삭한 오후 간식으로 먹어보았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전날 외운 수학 공식이 또렷이 기억났다. 두 번째 날은 호두에 도전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신경세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호두를 잘게 부수어 빵 위에 뿌려 아침 식사로 먹었다. 그날의 역사 수업에서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중세 유럽의 왕들과 그들의 업적을 기억해냈다. 세 번째 날, 연어를 먹어보기로 했다.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라고 했다. 연어 스테이크를 먹으며 두뇌가 무거운 시험을 통과하듯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밤, 전에는 어렵던 논리 퍼즐이 새롭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은 케일을 시도했다. 케일은 비타민 K가 많아 뇌의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샐러드로 만들어 친구들과 나눠 먹었더니 친구들도 기운이 나는 느낌이라는 피드백을 줬다. 다섯 번째 날, 고구마를 식단에 추가했다.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했다. 달달한 고구마와 함께 공부하니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날은 검정콩 차례였다. 검정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기억력을 보호한다고 했다. 검정콩전을 만들어 맛있게 먹었다. 그날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선명해졌다. 그 다음날 메뉴는 브로콜리였다. 브로콜리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식물성 영양소를 담고 있다기에 찐 브로콜리로 즐겨봤다.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 여덟 번째 날은 시금치였다. 시금치의 철분과 엽산은 두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좋게 만든단다. 매일 아침 시금치 스무디를 마시니 수업 때 더 여유롭게 집중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날은 녹차를 시도했다. L테아닌과 카페인이 결합하여 주의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공부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셨다. 지친 오후가 오히려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날은 다크 초콜릿이었다. 다크 초콜릿의 플라바놀은 주의력을 증가시키기에 사각한 초콜릿파를 나눠 먹었다. 남은 학습 내용도 전보다 맛있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탑10 음식을 일주일 넘게 경험해본 나는 고백한다. 매일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들이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이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과 재미를 주었다. 이제 너도 이 스마트한 식단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때? 두 번째 이야기. 수지는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인스턴트 음식과 외식을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던 중 비건 식단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비건 식단은 동물성 제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식단이다. 처음에는 한정된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지는 식단을 시작하기 전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첫 번째로 비건식을 위한 영양소 학습이 중요했다. 단백질, 철분, 칼슘 등 중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식물성 식품으로 채울 것인지 공부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통곡물, 콩류, 녹색 채소 등이 좋은 단백질과 철분의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견과류와 시드를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의 조화로운 섭취가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다양한 비건 레시피를 시도하며 새로운 식재료와 손쉬운 요리 방법을 익혀나갔다. 야채 커리, 병아리콩 샐러드, 통밀, 파스타 등이 자주 식탁에 올랐다. 직접 만든 허거와 콜리플라워 스테이크는 친구들도 인정할 만큼 맛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의 요리 솜씨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외식을 할 때나 모임에 나가면 그녀의 식단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식당에서 메뉴의 재료를 확인하거나 미리 비건 옵션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등의 요령을 익혀나갔다. 또한 어떠한 음식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레이블을 잘 확인하는 습관이 들었다. 건강의 변화도 분명했다. 몇 주 만에 수지는 더 이상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고 매일의 활력이 증대된 것을 경험했다. 체중도 건강하게 감소하여 그녀의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다. 더욱이 그녀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 환경과 동물,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다. 영양 가득한 비건 식단은 단순히 최근 트렌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평생에 걸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시작이 되었다.
수지는 자신이 얻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비건 식단이 건강 그 자체뿐만 아니라 동물과 환경에도 좋다는 점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비건 식단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리하여 비건 식단은 그녀 개인을 위한 선택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발걸음이 되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이야기 속에서는 신비로운 식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 모험의 끝에는 언제나 기적의 식물이나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음식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사하곤 했지요. 현실에서도 이러한 모티브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바로 이러한 모험의 연장선에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으면 좋을 5가지의 슈퍼푸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슈퍼푸드들은 각각 독특한 효능을 자랑하며 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슈퍼푸드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강력한 항산화제 덕분에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파이토케미컬과 비타민C가 풍부한 이 작은 보랏빛 열매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니 매일 블루베리를 스무디나 요거트에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케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케일은 대다수의 초록 잎채소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풍부한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A와 C 역시 면역 체계를 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케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소화에도 뛰어난 도움을 줍니다. 이토록 매력적인 케일을 샐러드나 녹즙으로 섭취하며 건강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 2회 정도 연어를 구워 먹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한 곡물로 짧은 시간 내에도 포만감을 주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이면 알기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아몬드의 높은 식이섬유 함량은 소화를 돕고 오래도록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왕이면 간식으로 초콜릿 대신 한 줌의 아몬드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듯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슈퍼푸드들이 사실상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조금씩 일상으로 들여와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일상 속 최고의 운동을 찾기 위해 한동안 고민했다. 나의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 필요했다. 그동안 면역력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였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운동을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시도해본 운동은 걷기였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쉽지만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루에 30분만 규칙적으로 걸어도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몸이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천천히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산책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가볍게 시작했으나 점차 걷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일정한 속도로 걷다 보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도전한 것은 요가였다. 나는 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내면의 평화와 함께 신체적인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근처 요가 스튜디오에 등록했고 매주 한 번씩 수업에 참여했다. 요가는 유연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었다. 호흡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찾으며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요가는 나의 일상에 색다른 여유를 선사했다. 세 번째는 집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었다. 헬스장에 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친숙한 환경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와 같은 반복적인 운동들을
매일 10분씩 했다. 이러한 근력 운동들은 강한 근육을 만들어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근육이 강화되면서 매일매일 내 몸이 튼튼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번째는 자전거 타기였다. 운동과 동시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다가 선택하게 되었다.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근처 하천을 따라 달렸다. 이 운동은 심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고 면역, 세포들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자극해 주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였다. 직장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변화는 나에게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숨이 가쁘고 힘들었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쉽게 오를 수 있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다 보면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몸 전체가 활성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레 면역력 강화로 이어졌다. 결국 면역력 강화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규칙적인 일상의 변화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꾸준히 실천한 결과 나는 건강해졌고 감기도 자주 걸리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실천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결국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의 투자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